자, 이번 강의에서는 유기금속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간 흥미로운 반응에 관련된 논문 하나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릭나드 시작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또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RMGX 꼴의 시약을 갖다가 그릭나드 시약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형성되는 것은 간단히 다이에틸에터 같은 그런 용매에서 알킬 클로라이드를 갖다가 마그네슘을 첨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은 그냥 라디칼처럼 이렇게 아우터스피어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이에틸에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형성될 때 마그네슘이 이런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될 텐데 그것을 다이에틸에터가 굉장히 잘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다이에틸에터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베이결합을 하면서 안정화시켜주는데요. 이건 이제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그 특성상 4개의 베이결합을 하는 것, 4개의 그 결합 또는 이제 베이결합을 하는 것이 안정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릭나드 시약 같은 경우에는 이 CMG 결합의 아주 큰 이온성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탄소 음이온 공급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염기이기도 하고 강한 친액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반응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케톤 및 알디하이드가 있다면 이 카보닐기에다 친액성 첨가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알기를 붙이는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에폭사이드와의 반응에서도 고리이온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탄소 2개 건너서 OH기를 붙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온성을 가지고 또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골격 자체에 수산기가 있다면 이것이 반응을 해버려서 더 이상 그 그릭나드 시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MS 보호기라는 것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 보호기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무언가 오에다 잠시 붙였다가 그릭나드 시약을 가지고 반응을 시킨 다음에 다시 떼는 그런 식의 컨셉입니다. OH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보호기로 이제 TMSCL이 있어요. TMSCL 같은 경우 이제 중심에 이제 실리콘 원자가 있고 주위를 이제 3개의 메틸기가 붙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 지금 염소 하나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O가 친액성 공격을 해서 CL이 리빙 그룹으로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OTMS가 되고 보호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릭나드 리액션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밥 또는 산을 첨가함으로써 TMS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T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뷰티익이 4개가 중심에 질소양이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둘이 막 이온쌍을 형성해가지고 F-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2차 알코올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보호하냐입니다.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이제 TMS가 만약 그냥 TMS-CL만 많이 과량 가한다면은 이제 1차가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우선적으로 그 다음으로 보호가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당량 조절을 통해서 1차 알코올을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건 간단한 문제이겠는데 2차 알코올을 만약 선택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그 TMS-CL 말고 TBDMS-CL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 TMS-CL을 1당량을 가해요. 그럼 여기가 먼저 보호가 될 겁니다. 입체적인 그런 요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TBDMS-CL을 1당량을 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 T밥이나 H2O 플러스를 가해서 이 둘 중 하나만 해제가 되는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그러면 TMS-CL이 해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입체적 반발이 훨씬 더 적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공격이 일어나서 이게 제거되기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차만 보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제가 산화를 하고 싶은 거다 그럼 사실 이건 별로 유용하지는 않은데 다른 경우에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길만 시약입니다. 길만 시약 같은 경우에는 형성을 할 때 유기할로제나물에다가 리튬을 2당량을 가해줍니다. 아까 마그네슘을 그냥 가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RLI 플러스 LI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알레라이도 이제 자체로서의 어떤 유용함이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길만 시약 같은 경우 만들 때는 CUX를 여기다 추가로 가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길만 시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린다드 시약보다 훨씬 약한 애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코리 파시랑 와이트 사이즈 하우스 리액션에서 그 유용성을 바르게 되는데, 이제 R2 CULI가 있고 R'X가 있다고 칩시다. 저온에서 하이에이트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짝지음 생성물이 생기게 됩니다. 부생성물도 생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다드 시약보다 훨씬 약하고 이제 좀 더 마일드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짝지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반응성만 반응하는 그 방식만 보면은 길만 시약이나 그린다드 시약이나 뭐 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 사실 그린다드 시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길만 시약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친핵성이 더 약화됐으니까. 얘는 이제 3차나 2차의 어떤 R'이나 R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거가 더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고려해줘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입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나서는 입체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는 특성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지 메커니즘적으로는 아직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입니다.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은 사실 뭐 이런 커플링 리액션은 아니고 그냥 링 포메이션 리액션인데, 그래도 어떤 탄소를 갖다 하나 더 붙인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시약은 이런 식으로 아이오도 메시지 징크옥사이드, 아이오다이드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루이스 구조를 나타내긴 했는데, 얘가 사실은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다른 특이한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 때는 CH2I2에다가 ZNCU를 다이에이트를 가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유질이 형성이 되고요. 얘가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알켄을 갖다가 탄소를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얘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벤을 붙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카벤 같은 경우 이제 옥텟 결핍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죠. 얘는 친핵성도 있는 동시에 또 이제 친전자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정한 애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이 잘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제 납에 대해서 이제 플럼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카벤 같은 경우 이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이 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짝지음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스틸 리액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유기 주석 반응물이에요. 유기 주석 반응물 같은 경우 탄소와 물에 대해서 훨씬 덜 민감하대요. 예를 들어 그린다드 시약 같은 경우 뭐 물이랑 많으면 폭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훨씬 더 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퍼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보이다시피 그린다드 시약에다가 주석이 포함된 이런 걸 가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듯이 이제 짝지음 반응을 하면서 이 R과 R'만 남고 나머지는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작용기 선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는데, 팔라듐 촉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화수 0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화수 2짜리 뭐 이러한 지약들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산화수 0이 중간쯤 변환이 된 뒤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반응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날려주고 이러다가 결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트리플레이트가 있는데 얘는 아주 좋은 리빙 그룹이죠. 반응 아주 잘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닐인데, 바이닐도 이제 반응을 하는구나 알 수 있으시겠고요. 이런 식으로 둘을 날리고 결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또 다른 예시일 뿐이고요. 메커니즘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급속 교환, 환원성 제거, 그 다음에 산화성 첨가입니다. 산화성 첨가부터 먼저 보시죠. 산화성 첨가는 이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그린다드 시약을 만들 때 마그네슘이 이제 인설션 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화성 첨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산화성 첨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팔라듐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가스 또는 그러니까 산화수가 커지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폼을 만들게 되고, 여기 유기 주석이 들어갔다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것이 형성이 되고 중간체로 그 다음에 작진 생성물이 나오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RDS는 금속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추가적 촉매 같은 걸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또 조절되는 게 또 금속 교환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이게 계략적인 메커니즘이고 상세한 메커니즘은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기지 짝집인데 얘는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얘는 유기 아이언 시약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유기 아이언 시약을 갖다 이제 프랭클렌즈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얘의 장점은 이제 반응성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반응성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전기 음성도가 아까 봤던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제 또 훨씬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시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물을 맞는다거나 하면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뭐 반응성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스틸 이상으로 뭐 잘 반응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얘네 둘은 이제 프레퍼레이션인데요. 이런 식으로 유기 리튬 시약에다가 ZnBr2 같은 걸 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릭나드 시약에다가 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알킬 클로라이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아까 봤던 그릭나드 시약 프레퍼레이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반응은 사실 스틸과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또 베타카로틴 만드는 데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절반 반띵을 갖다가 여기 준비를 해 놓고요. 이 반띵 준비한 걸 갖다가 얘와 만나게 하면은 그럼 이것들이 착착 사라지면서 결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원하는 베타카로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입체가 보존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입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사용하는 촉매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겠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베타카로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기 리액션인데 얘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드리고 왔고요. 스틸 같은 것에 비해서 훨씬 낮은 비용과 이제 독성, 그 다음에 뭐 부생성물 제거 용이성 같은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붕소화 중심에 있는 이 시약 하나와 알케인 클로라이드를 요 팔라딘 촉매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팔라딘 촉매와 이 염기를 사용해서 강한 염기를 사용해서 짝지음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바인이나 알키나 아레일 등 다양한 치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뭐 반응 조건 같은 경우에는 스틸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치환이 늘어났죠. 반응 메커니즘이 치환 단계가 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속 교환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 반응 속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할로젠 쪽을 갖다가 에톡시 그룹으로 바꿔줬죠. 그러면서 좀 더 반응이 잘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염기의 역할이 이제 결국 금속 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하지만 이제 어느 경우에는 이제 알돌 형태의 부생성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돌 반응은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요 알과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알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좀 필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제거 반응이 대신 일어나서 이게 수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간단히 뭐 재미난 반응 하나 알아보고 갈 건데요. 얘는 이제 금을 사용하는 반응입니다. Gold catalyzed synthesis of isotectane cores showed synthesis of hexamarine B and rosemary diphenols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텍세인 코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골이 3개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골을 갖다 아이스텍세인 코어라고 합니다. 이걸 포함하는 걸로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뭐 로즈마리 다이페놀이라든가 비스페린, 콜테론, 아이스텍선 이런 것, 탁스마린 B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한 이
이 반응이죠. 텍사마린 B와 로즈마린 다이페놀 만드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텍사마린 같은 경우는 전염수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학적인 사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다시피 여기 이 반응에서 지금 금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 오비로부터 구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AUBR3와 같은 그 촉매를 사용하는데요. 보이다시피 얘는 이제 3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이제 첨가가 됩니다. 첨가가 되면서 여기 있던 오에 있던 비공유전자 얘도 슉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는 이제 아까 많이 봤던 산화성 첨가라기보다는 이제 활화성 첨가에 더 가깝죠. 그래서 얘가 첨가가 되면서 이런 폼을 형성하게 되고 얘는 공명 구조가 있어요. 공명 구조가 있어서 여기 보이다시피 오른쪽에 공명 구조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공명 구조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이중결합 보이시죠? 요거랑 이제 반응을 해서 마치 N 리액션과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링이 마저 폼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링이 폼이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산소도 제거하고 나머지는 좀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여기 들어갔던 염기가 이제 나오면서 어떤 거 제거할까요? 요 수소, 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수소를 갖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딱 생기고 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O- 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 랑 요 금 사이의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쭉 공격을 하고 여기 지금 음전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음전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염기 아까 그 산 폼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다시 기여를 해가지고 얘는 여기서 이제 날아가고 이 부분이 그러고 이제 다시 여기 수소가 붙어가지고 이쪽에 수소가 붙어서 다시 이중결합이 되고 복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 이제 나간 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로 넣어주는 환원제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AUBR3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리가 폼이 되었고 이중결합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던 게 다시 이제 이중결합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